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세계 최대 댐인 샨샤댐이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최고 수위를 10m 남겨둔 상황인데 이대로 물이 조금 더 불어나면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샨샤댐이 완전히 끝까지 가득 차서 무너지는 상황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설계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물이 가득 차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버티게 설계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중국인데 정말 설계랑 건설을 제대로 했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부분에서까지 날림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샨샤댐은 방류를 계속하고 있죠. 댐이 끝까지 차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물을 계속 방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샨샤댐이 가득 차서 무너질 가능성은 작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샨샤댐 하류 지역에 있는 이재민입니다. 하류 지역이 일단 당장 침수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막아둘 댐이 저렇게나 가득 찼고 만일 붕괴된다면 지금 생긴 이재민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 대부분이 물에 쓸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계속 생겨도 어쩔 수 없이 물을 계속 방류 중이고 그래서 또 이재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생긴 이재민이 벌써 4,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죠.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사람들 제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이재민이 된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홍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홍수가 지나간 그 후의 자리입니다. 이미 20조 원의 경제 손실이 난 상황이고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맞춰서 다음 투자 종목을 생각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식량 관련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장 중국의 논과 밭이 다 물에 쓸려가서 식량 가격도 오르고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식량 관련주를 생각해야 한다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에서 많은 식량을 수입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식량 수입국이고 무슨 중국에 식량 지원을 하면서 그런 식량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식량 관련주는 요번 중국 이재민과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은 생수는 수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강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텐데 우리나라의 생수는 그나마 인정을 받는 편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생수 관련주들의 수출을 통해 매출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 유충 사태가 퍼지면서 생수 관련주인 광동제약이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는 원인을 찾았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봐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 이슈였죠. 그래서 광동제약의 주가를 보면 지난 20일경 크게 올랐고 21일 큰 고점을 찍은 후에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하락 중이죠. 하지만 중국에 생수를 수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급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20일 평균선의 지지를 보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다음엔 여러 가지 피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주는 교육자료를 통해 수혜주를 찾아봅시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오는 상황으로는 수인성 감염병, 모기 감염병, 파상풍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안과, 유행성 눈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요 수인성 감염병과 눈병에 집중해서 종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관련 약이 있겠지만 이미 지금 이재민이 4,5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는 모두 약이 부족할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셀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식중독균에 이길 수 있는 유산균을 만드는 기업이고 최근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실적을 보면 작년 연 이익은 좀 줄었지만 올해는 꾸준하게 유지 중이고 만일 이번 중국 관련 이슈로 통해서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년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린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노로바이러스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약과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백신과 약을 함께 만들고 있는데 일단 수인성 질병 관련해서는 노로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드는데 수혜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눌림목을 보고
21선과 61선 정도의 지지를 본 후 그때 양봉 정도에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의 실적을 보면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다음은 삼일제약입니다. 이 회사도 여러 가지 약을 만드는데 위장약도 만들고 브루펜도 만들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찾아오는 대규모 눈병 사태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삼일제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일제약도 홍수 이후 관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삼일제약은 작년에 흑자를 냈고 올해 1분기도 흑자였습니다. 다만 가끔 적자를 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2만원 선 아래에서 어느 정도 짧게 보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끝나면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유행병, 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수해 복구를 해야 되죠. 떠내려간 나무, 집, 자동차 등을 긁어 모아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먼저 떴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는 중국에서 알아서 하겠죠. 우리나라가 바다 건너까지 중국 가서 폐기물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중장비에서 우리는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미 중장비 관련주들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중국의 수해 복구를 위한 장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중장비 관련주들의 상승이 다시 한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현대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에서 60일선의 지지를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도 괜찮은 편입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더해서 수해 복구용 중장비까지 생각해보면 지금은 요 예상 실적보다 더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올 걸로 기대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트상 21선 정도 지지를 보면서 투자할 만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의 굴착기를 1만 대 이상 팔았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 추가 주문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을 보면 연 매출은 꾸준히 유지 중이고 당기 순이익에서 올해 예상 실적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중국의 굴착기 등을 판매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시 반등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진성 TEC가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무한 궤도를 받쳐주는 하부 주행체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두산 인프라코어와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 지난 21일 크게 급등 이후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눌림목에서 21선 정도에서 반등,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반등하는 걸 보면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성 TEC 실적을 보면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순이익에서도 올해는 비슷한 규모로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중국 수해 복구 이슈가 터진다면 반짝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뉴스는 지난 2016년 뉴스입니다. 2016년에도 중국에 큰 홍수가 있었죠. 이로 인해 이 당시에 이재민이 4,900만 명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주가를 살펴보면 생수 관련주보다는 건설 장비 관련주가 함께 더 많이 상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에서 7월, 8월 요 정도의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상승 흐름입니다. 반면 2016년 6월에서 7월, 8월까지 광동제약, 삼다수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 흐름이고 농심의 주가 흐름도 비슷하게 하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은 건설 장비, 중장비 관련주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상황을 분석해 보시고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다음 또 다른 주식 이야기도 함께 해봅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